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 두 종목이 간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죠. 테슬라와 알파벳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내용도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무역 협상도 계속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U와의 무역 협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깨고 무역 협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 개장 직전에 속보로 들려왔던 일본과의 무역 합의 소식도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이슈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져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시황 상황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 타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출발서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중 내내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EU와도 무역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이 추가적인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0.6% 상승하면서 2만 1000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썼고요. S&P 500 지수 역시 0.8%의 상승, 6350포인트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12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간밤에 새로 썼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던 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개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15%까지 낮춰주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장중에 들려왔던 소식,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래 미국이 유럽연합의 30%의 높은 관세율을 통보했었는데 이것을 절반 수준인 15%까지 내려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항공기와 직류주 그리고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한 관세 면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도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만큼 조만간 타결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8월 1일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무역 협상 가능성,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은 가격의 상승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0.3% 상승하면서 39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수요는 강한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 14년 만에 가격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40달러 선까지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가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전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축소 우려감 속에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하루 만에 그 우려를 떨쳐내고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1.6% 상승, 팔란티어, 얼마 전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낙관적인 뷰가 나오기도 했던 만큼 3.7% 반등을 도모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2.3%의 상승, AMD 역시 2.5% 강한 반등을 도모합니다. 다만 어제 장 마감 후에 실망스러운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오늘 13% 급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파이저브, 핀테크 기업에 해당하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IT 섹터 내에서 가져갔고요. 다만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인프라 기업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델테크놀로지스는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를 앞두고 정규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보합권에서의
정도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실적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테슬라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볼 때는 일단 실적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AI 투자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주된 관심사가 되겠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9%나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18%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특히나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대목이었는데 일단 매출액이 2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하락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미스가 나와 있고요. EPS는 40센트로 역시나 43센트를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분기에 테슬라를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정치 개입,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로 이 유럽 시장에서 특히나 어려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그리고 미국 안에서 쟁쟁한 경쟁사들이 지금 워낙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 확보에 있어서도 경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9월 30일부로는 전기차 이 크레딧 7,500달러의 이 세액 공제가 종료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분기에 있어서의 걱정거리도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인 6시 30분부터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던 저가 전기차 지금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달 출범한 로보택시 서비스 향후 확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앞서 내년 상반기 중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도 변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특히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에 대해서 과연 머스크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정규장에서는 0.14% 상승하며 332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비록 더블 미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버텨내고 있는 움직임.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의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알파벳의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964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EPS도 2.31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이제 핵심 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주력 축 가운데 하나인 유튜브 광고 매출이 97억 달러, 전년 대비 13%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역시도 아주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AI가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글 클라우드도 우리의 옵션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알파벳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의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던 대목인데 역시나 클라우드 매출이 이번 실적을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32% 급증하면서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TAC 부문 역시도 147억 달러로 상당히 견조하게 발표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도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반독점 소송,
8월 안에 조정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크롬을 실제로 매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고요. 거기에다가 구글 검색이 여러 가지 AI 챗봇들에 밀려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알파벳이 이제 올해 캐펙스 규모를 750억 달러로 발표를 애초에 했었는데 여기에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전반적인 AI 종목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파벳 실적 스냅샷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종목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히트맵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1.4% 애프터마켓에서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잠시 후에 컨퍼런스 콜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주가 향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알파벳이 캐펙스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1% 그리고 3.6%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자, 그 밖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IBM과 서비스나우 그리고 통신 대장주인 T-모바일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실적 결과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장전에는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력 기업이죠. GE 버노바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분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우리한테는 제한적이다. 연간 한 3에서 4억 달러 정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타격보다는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주가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14.6% 급등하면서 거의 63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고요. 다음으로는 감자 가공식품 업체에 해당하는 램 웨스턴입니다. 4분기 깜짝 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인력의 4%를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이 되면서 램 웨스턴의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6.3% 폭등하면서 57.2달러대에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밈 트레이드들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저께까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어제는 백화점 체인인 콜스였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또 고프로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고프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행 갈 때 휴대용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월가 기관들의 공매도가 지금 많이 표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맞서서 숏 스퀴즈에 나서고 있다는 풀이가 전해지고 있고요. 고프로의 주가 간밤 12.4% 급등하면서 1.5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던 한편 장중한 때에는 2달러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의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넛 체인이 되겠죠. 실제로 크리스피 크림 역시도 지금 많은 월가의 개미들, 미국의 개미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레딧 채팅방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4.6% 정도만의 급등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전했던 종목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BM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이 7.7% 성장하면서 169억 달러대 매출 비트를 기록했고요. EPS는 2.8달러, 역시나 더블 비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10% 성장했고 또 인프라 매출액도 14% 성장한 덕분에 전체적인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주가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
많았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고요. 5.3% 정도의 마이너스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나우의 실적 역시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과연 구독 수익이 얼만큼 나타날까였는데 일단 전체 매출액이 23%나 성장을 했고 EPS가 4.09달러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 구독 수익이 3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웃돌았기 때문이고 사측에서 내놓은 설명을 보니까 AI 도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연간 구독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7%나 뛰어오르면서 1,024달러대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9% 정도 동일 매장 매출의 감소가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사측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4%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번에 실제로 2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의 감소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현재 시간의 평가도 좋지는 못합니다. 9.4%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실적 발표가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모두 정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관세 관련한 무역협정 소식들, 실적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로 눈을 돌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관세가 낮아지는 협정 발표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유에 대한 협상 기대감으로 증시에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호 관세를 높게 부과했다가 조금만 낮춰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자,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꽝꽝 닫아놓을 때에는 관세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도 함께였습니다. 자세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2.7%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년물 국채는 보통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그러한 국채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국채 입찰이 그래도 호조를 나타내면서 수익률 예상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0.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65.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한판 짚어봤고요. 미국의 협상의 핵심은 시장 개방이라는 것을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관세 서한에 기재했던 25%에서 15%로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일본이 역점적으로 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카드를 쥐고 있었던 부분은 자동차 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 동일하게 상호 관세율과 적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특히 일본은 협상에서 내놓고 싶지 않아 했던 싸이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방을 함으로써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본의 관련 자동차 종목들도 어제 니케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베센트 재무장관 자동차 관세 15%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일본 측의 혁신적인 접근 덕분에 가능했던 특별한 경우다.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동맹국들에게 상호 관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유는 어떤 스텝을 밟고 있을까요? 최대로 30%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 역시도 어떻게 미국에 대응해서 우리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심했었습니다. 품목 관세 부분에서는 항공기, 주류 의료기기와 같은 일부 품목에 양측 모두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럽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 많은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것도 역시 유럽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27.5%에서 15%까지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로 반응을 했고요. 주식과 국채 금리는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유럽 자동차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렇게 종목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동반으로 기록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25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대면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는 건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데 어떤 관세율을 받아들게 될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밈주식 열풍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간밤의 주인공은 크리스피 크림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고프로입니다. 이렇게 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크리스피 크림은 4.6%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시간외에선 하락 중입니다. 고프로는 12.4%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전에 밈주식 열풍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던 콜스와 오픈도어의 주가 보시죠. 하루 만에 14.2%, 오픈도어는 20.5%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밈주식 열풍에 따라서 콜옵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내용 함께 들여다보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2분기 매출이 964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31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940억 달러, 2.18달러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2분기 매출이 225억 달러, EPS가 0.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227억 4천만 달러, 0.43달러를 밑도는 성적표입니다.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은 1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9억 달러에서 16%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탄소 배출권 등 자동차 관련 규제 크레딧 매출은 전년 동기 8억 9천만 달러에서 4억 3,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잘 전해주었습니다만 매출 줄었고요. 자동차 부분의 매출도 16%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연간 자본 지출 규모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은 25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잉여 현금 흐름 5.6억 달러로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1.46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캐펙스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의 테슬라인데 과연 현금이 잘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서 전일 바클레이즈에서는 테슬라가 유상증자까지도 고려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를 의식한 듯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우리 굉장히 건전하게 자본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총 마진율은 17.2%로 발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는 16.5%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71bp 정도 낮아지는 총 마진율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관세와 정책 변화,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테슬라가 언급을 했고요. 6시 반에 어닝콜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내용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본 뒤에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제품 로드맵,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고 향후 수익은 하드웨어 기반을 넘어서 AI,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이러한 분야로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요한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저가형 전기차, 로보택시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였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는 일단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생산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2026년 내년 양산을 목표로 언박스 제조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 CEO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왔으나 전환점에 있는 테슬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리더에서 앞으로는 AI, 로보틱스 리더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죠. 그리고 어닝콜에서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에 관한 질문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한 코멘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D는 유럽과 중국의 승인 절차 출시 계획이고 ESS 부문도 역시 테슬라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최근 12개월 기준 12개 분기 연속 신기록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자, 알파벳 실적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실적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 시장의 예상치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연간 자본 지출 전망 부분이었죠. 850억 달러로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씻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약간의 불안감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알파벳의 2분기 실적 이후의 주가 반응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알파벳의 상방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쪽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요.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캐펙스 규모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3%가량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파란색 바의 길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동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수주잔고, 수익성 모두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은 순다르 피차이 CEO였는데요. 알파벳 옵션 거래를 좀 들여다볼까요? 향후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콜옵션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알파벳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실적 발표 내용들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닝에 따른 강세를 예상하는 트레이더들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마켓펄스의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따라서 국채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8%에 육박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홈페이지를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90개 이상의 정책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AI 관련 국제 외교, 안보 분야 선도 등 3개의 필러 아래 총망라했습니다. 취임 후 이미 AI와 관련해 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관련 행정명령에 추가로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I 액션 플랜 주요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토지, 인허가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AI가 어느 정도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죠. 이에 따라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한 AI 모델, 우호국을 대상으로는 AI 칩 수출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이다. 크게 골자는 3가지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원전 전력망 관련 기업 주가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GE버노바가 14.6%,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NRG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의 최대 전력망 PJM에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전력 비용 어떻게 추산을 했나라고 들여다보니까요. YOY 기준으로 22%나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 욕망 경매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
점에 감안을 해서 원전 전력망 관련주들 추가로 탄력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